호텔 로비는 아침부터 분주했어요. 하객들이 하나둘 도착하며 꽃장식과 화려한 조명이 어우러져 결혼식 분위기를 만들고 있었죠. 신부 지우는 대기실 거울 앞에 앉아 숨을 가다듬으며 떨리는 손을 조용히 내려놓았습니다. 메이크업 아티스트는 마지막 터치를 더하며 지우의 표정을 살폈어요. 지우의 눈동자에는 기대와 걱정이 동시에 비쳤습니다. 선영은 딸의 드레스 주름을 천천히 펴주며 혹시 모를 사고를 대비하듯 주변을 꼼꼼히 확인했습니다. 그녀의 손끝에는 세심함과 긴장이 함께 묻어나고 있었죠. 엄마, 나 괜찮아 보여? 지우가 조용히 물었어요. 우리 딸 누구보다 예뻐. 선영은 부드럽게 답했지만 표정에는 묘한 경직이 남아 있었어요. 근데 왜 이렇게 떨리지? 지우는 양손을 맞잡으며 웃어 보였지만 목소리는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나레이션은 대기실 밖으로 옮겨갑니다. 복도 끝에서 준혁이 친구들과 함께 등장했어요. 그는 여유로운 걸음으로 걸어오며 주변 시선을 자연스럽게 끌었습니다. 친구들은 그의 옷매무새를 칭찬하며 분위기를 끌어올리고 있었죠. 하지만 준혁의 시선은 신부 대기실 문 쪽으로 갈 때마다 묘하게 굳어졌어요. 문이 열리고 지우의 아버지가 조용히 들어왔습니다. 낡은 정장이었지만 정성스럽게 다린 흔적이 보였어요. 아버지는 말없이 딸의 손을 잡아주며 미소를 지었고 그 모습에 지우는 잠시 진정되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복도 너머에서 이를 바라보던 준혁의 표정은 미묘하게 일그러졌어요. 그는 친구들과 눈을 마주치더니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살짝 돌렸습니다. 아버님 오셨네. 선영이 반갑게 인사했어요. 그래. 많이 떨리겠네. 아버지는 지우를 향해 조용히 말했죠. 아빠 오니까 마음이 조금 안정돼. 지우는 작은 미소를 보였어요. 하지만 분위기는 완전히 편안해지지 않았습니다. 호텔 매니저가 대기실로 다가와 일정이 조금 밀리고 있다며 신속한 진행을 부탁했어요. 그 말에 선영은 긴장된 눈빛으로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대기실 문 밖에서 들려오는 소음들은 점점 정신을 어지럽혔어요. 하객들의 웅성거림, 신랑 측 친구들의 웃음소리, 호텔 직원들의 무전기 음성들이 한데 섞여 있었죠. 선영은 잠시 문을 열고 복도를 살폈습니다. 그때 준혁이 아버지를 바라보는 싸늘한 시선이 그녀의 눈에 잡혔어요. 선영은 그 표정을 본 순간 이유를 설명할 수 없는 불쾌함이 밀려왔습니다. 그저 하루의 긴장감 때문이라 넘기기엔 어딘가 걸리는 느낌이었죠. 그리고 그녀는 작은 예감처럼 마음속에서 무언가 잘못되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조용히 떠오르고 있음을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준혁의 대기실은 신부 쪽과는 전혀 다른 분위기였어요. 안쪽에서는 메이크업 아티스트가 분주하게 움직이며 준혁의 헤어와 넥타이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준혁은 거울을 보며 사소한 부분까지 꼼꼼히 지적했어요. 헤어 스프레이 각도부터 셔츠 주름까지 모든 것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듯 짧게 숨을 내쉬었죠. 메이크업 아티스트의 표정에는 당혹스러움이 스쳐갔습니다. 여기 이 부분 다시 해주세요. 준혁이 짧게 말했어요. 아, 네, 알겠습니다. 아티스트는 눈치를 보며 손을 다시 움직였습니다. 오늘 사진 많이 찍히잖아요. 깔끔해야죠. 준혁의 말투는 날카로웠습니다. 시간이 조금 밀리고 있어요. 리허설 맞춰야 해서요. 코디네이터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코디네이터의 말이 끝나자 준혁은 시계를 보며 불만스럽게 눈을 찌푸렸습니다. 왜 자꾸 급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는 목소리를 낮췄지만 짜증은 감추지 못했어요. 코디네이터는 난감한 얼굴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신부 쪽 준비 완료라서요. 입장 리허설을 시작해야 합니다.
신부는 준비가 그렇게 빨리 끝났어요? 준혁이 냉소적으로 말했죠. 그가 비꼬는 말투를 들은 친구 두 명이 주변에서 의미심장한 웃음을 지었어요. 그들은 준혁의 눈치를 보며 신부 쪽 집안 이야기를 은근히 꺼내기 시작했죠. 나레이션이 이어집니다. 준혁 친구 중 한 명은 신부 집안 형편을 다시 확인하며 식 뒤 일정에서 관리를 어떻게 해야 하느냐는 듯 모종의 이야기를 흘렸어요. 다른 친구도 맞장구를 치며 결혼식은 남자의 사회적 성공을 보여주는 자리라는 말을 덧붙였죠. 그들의 말은 농담처럼 들렸지만 속뜻은 가벼운 비하를 담고 있었습니다. 선영은 우연히 지나가다 그들의 일부 대화를 들었어요. 문틈 사이로 들려오는 뉘앙스에 그녀의 눈썹은 미세하게 찌푸려졌습니다. 왜 저런 얘기가 여기서 오가고 있는 거지? 그녀는 마음속에서 불편함이 크게 자라나는 것을 느꼈어요. 대기실 내부에서는 촬영팀이 도착해 준혁의 단독 컷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렌즈가 준혁의 얼굴을 비추자 그는 갑자기 표정을 바꾸며 자신감 넘치는 모습으로 카메라를 응시했어요. 하지만 촬영이 시작된 지 30초도 안 돼요. 그는 자신의 턱선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다시 조명을 조절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촬영팀은 당황했지만 억지로 웃으며 말없이 장비를 재배치했죠. 코디네이터는 서둘러 신부 측에 연락을 넣어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그 목소리 속에는 초조함과 난감함이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신랑 쪽 준비가 조금 더 걸릴 것 같아요. 그 말은 신부 대기실로 전달되었고 지우는 핸드폰을 바라보며 작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지우는 준혁에게 직접 전화를 걸었지만 준혁은 대기실 안에서 울리는 전화 진동을 무시했습니다. 친구들과 대화에 몰입한 그는 전화를 보기는 했지만 받지 않았죠. 지우는 그 사실을 모르고 단순히 바쁜가 보다 생각하며 마음을 다독였습니다. 준혁은 코디네이터의 재촉을 들으며 결국 자리에서 일어났지만 표정은 여전히 굳어 있었습니다. 그는 준비가 늦어진 원인을 모두 주변에 돌리는 듯한 행동을 보였어요. 그 순간부터 대기실의 느낌은 눈에 띄게 무거워졌고 스태프들마저 침묵 속에서 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밖에서 이 모든 기류를 감지한 선영은 가슴 깊은 곳에서 불안이 다시 살아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아직 사건이 시작조차 되지 않았다는 듯한 꺼림칙한 느낌에 잠시 걸음을 멈추었죠. 신부 대기실 안은 부드러운 조명과 꽃향기로 가득했어요. 그러나 분위기는 정작 밝지 않았습니다. 지우는 의자에 앉아 부케를 잡은 손을 바라보며 숨을 조심스럽게 고르고 있었어요. 그녀의 어깨는 미세하게 떨렸고 메이크업 아티스트는 그런 지우의 긴장을 눈치채고 말을 건넸습니다. 조금만 더 힘내세요. 신부님 정말 예쁘세요. 네, 감사합니다. 지우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지만 표정에서 불안이 쉽게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지우의 친구들이 대기실로 들어와 분위기를 띄우려 애썼어요. 지우야, 너무 예쁘다. 사진 하나 찍자. 오늘 주인공 맞네. 걱정하지 말고 즐겨. 친구들의 말에 지우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 한편은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그때 문이 갑자기 열리며 준혁이 성급하게 들어왔어요. 그의 시선은 지우가 아니라 드레스의 작은 주름으로 바로 향했습니다. 이거 왜 이렇게 됐어? 그의 목소리는 불만이 가득했죠. 대기실 안 공기가 순간적으로 멈춘 듯 조용해졌습니다. 메이크업 아티스트는 당황해 손을 멈추고 드레스 쪽으로 시선을 돌렸지만 실제로는 크게 문제될 부분이 아니었어요. 내가 움직이다가 지우가 조심스럽게 설명하려 하자 준혁은 이미 다른 부분을 찾아보고 있었습니다. 사진 찍힐 건데 이렇게 관리가 안 되면 어떡해.
그의 말투는 지우를 탓하는 듯했고 그 순간 방 안의 모두가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친구들조차 말없이 서로 눈을 마주쳤죠. 지우는 무안함을 숨기려 하지만 손가락 끝이 하얗게 변할 정도로 부케를 세게 쥐고 있었어요. 문틈으로 지나가던 선영이 그 장면을 보게 되었어요. 그녀의 눈은 즉시 좁혀졌고 표정에는 흐르는 긴장과 놀라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게 지금 무슨 태도죠? 선영의 마음속에서 단단한 의심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괜찮아, 준혁아. 금방 정리했어. 지우가 애써 밝게 말했어요. 저 상태로는 안 돼. 준혁은 지우를 곁눈질하며 짧게 말한 뒤 촬영 스태프에게 시선을 돌렸습니다. 여기 조명 좀 더 돌려주세요. 그는 마치 자신의 촬영이 우선이라는 듯 요구했죠. 스태프는 당황했지만 침착하게 장비를 조절했습니다. 대기실 공기는 점점 더 차가워졌습니다. 준혁의 잦은 지적과 차가운 태도는 스태프들까지 움츠러들게 했죠. 지우의 친구들은 서로 눈짓을 주고받으며 분위기를 살리려 했지만 이미 분위기는 완전히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은 그때였어요. 지우가 긴장을 참지 못해 손에서 부케를 떨어뜨렸습니다. 지우는 허둥지둥 부케를 줍고 얼굴을 붉혔습니다. 그러나 준혁은 손을 내밀거나 위로하지 않았어요. 대신 한 발짝 떨어져 주변 시선을 의식하며 지우의 실수를 입술을 깨물며 지켜보았습니다. 선영은 문틈에서 그 모습을 끝까지 확인하고 조용히 문을 닫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단순한 불편함이 아니었어요. 이 결혼 정말 괜찮은 걸까? 그녀의 마음속에서 처음으로 명확한 불안의 경고가 울리고 있었습니다. 호텔 로비는 이미 하객들로 가득 차 있었어요. 입장 시간이 가까워지자 직원들은 분주하게 움직이며 동선을 조율하고 있었죠. 밝은 조명 아래서 웃고 떠들며 기념사진을 찍는 사람들 사이로 미묘한 긴장감이 은근하게 흐르고 있었습니다. 신랑 입장을 준비하는 쪽에서는 더 큰 혼란이 감지되고 있었어요. 준혁은 정장을 정돈하는 척하며 계속 주변을 살피고 있었습니다. 그의 시선은 유독 지우 아버지에게 오래 머물렀습니다. 오래된 정장을 입은 아버지는 조용히 무대를 바라보며 긴장을 달래고 있었죠. 아버님, 입장 순서 다시 확인드릴게요. 한 직원이 다가와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버지는 차분하게 답했어요. 준비 잘하고 계시죠? 직원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습을 멀리서 보고 있던 준혁의 표정은 점점 굳어갔습니다. 그는 곁에 서 있던 친구에게 작게 고개를 끄덕였고 친구는 의미심장한 표정을 지으며 귓속말로 무언가를 건넸습니다. 그들은 마치 상대 집안의 수준을 평가하듯 눈빛을 나누고 있었어요. 그 순간 그들의 시선이 아버지의 낡은 소매 끝으로 고정되었습니다. 하객들 사이에서도 일부는 작은 소곤거림을 시작했죠. 신랑 쪽 친척들은 스타일이 좀 다르네. 그 작은 멘트조차 선영의 귀에 명확히 들렸습니다. 선영은 복도 끝에서 그 장면을 바라보다가 걱정이 서서히 분노로 바뀌는 것을 느꼈습니다. 지우를 위해 모든 것을 견뎌왔던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그녀는 천천히 걸음을 옮겨 아버지 쪽으로 향했습니다. 아버지를 바라보는 준혁의 싸늘한 눈빛이 결정적으로 마음을 무겁게 만든 순간이었죠. 여보, 괜찮아요? 선영이 다가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응, 조금 떨려서 그렇지 뭐. 아버지는 웃어 보이려 했지만 표정은 어딘가 어색했습니다. 선영은 아버지가 괜찮다고 해도 주변의 분위기가 더 이상 괜찮지 않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자연스럽게 준혁 쪽으로 향했고 준혁은 고개를 돌린 채
아무렇지 않은 듯 행동하고 있었어요. 입장 리허설 시간이 다가오자 호텔 스태프는 양가 부모를 재촉하기 시작했습니다. 하객들은 이미 착석을 마치고 웅성거리며 무대를 바라보고 있었죠. 그러나 상황은 원활하지 않았습니다. 준혁은 동선을 설명하는 스태프의 말에 딱딱하게 반응하며 지적을 이어갔습니다. 여기서 이쪽으로 가면 사진 각도가 안 나오잖아요. 그의 말투에는 불만과 조바심이 뒤섞여 있었어요. 스태프는 난처한 얼굴로 진행표를 다시 펼쳤지만 시간이 빠르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선영은 더 이상 마음속의 의심을 외면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어요. 이 분위기 그대로 결혼식을 진행하면 안 되겠구나. 그녀의 호흡이 천천히 깊어졌고 마음속에서는 큰 결심이 자리 잡았습니다. 지우도 어머니가 점점 표정이 굳어지는 걸 보고 단번에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어머니를 부르려 했지만 스태프들이 리허설 동선 확인을 위해 신부 측을 다시 호출했어요. 상황은 점차 복잡해지고 있었고 모두가 급하게 움직였지만 중심은 점점 흔들려가기만 했습니다. 그때 선영은 처음으로 명확하고 단단한 결심을 품었습니다. 이 결혼, 지금 이대로는 안 된다. 그 순간 그녀의 마음속에서 하나의 문이 조용히 닫히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어요. 신부 대기실 문이 천천히 열리며 선영이 조용히 들어섰어요. 그녀의 표정은 더 이상 흔들림이 없었고 방 안의 공기가 그와 동시에 무거워졌습니다. 스태프들은 그녀가 들어온 분위기를 감지하고 서로 눈짓을 주고받았어요. 선영은 부드럽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스태프들에게 잠시만 자리를 비워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스태프들은 즉시 장비를 챙겨 조용히 대기실 밖으로 나갔습니다. 방 안에는 지우와 선영, 그리고 곧 들어오게 될 준혁의 긴장감만이 남아 있었어요. 지우는 갑작스러운 어머니의 표정에 숨을 삼켰습니다. 그녀는 어머니의 눈빛이 단순한 걱정이 아니라 결심이라는 걸 단번에 느꼈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야? 지우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지우야, 잠시 이야기 좀 하자. 선영의 말투는 부드러웠지만 흔들림이 없었어요. 왜 이렇게 심각해 보여? 지우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준혁 씨와 관련된 거야. 조금 전에 엄마가 본 장면이 있어. 그때 대기실 문이 또다시 열리고 준혁이 들어섰습니다. 그의 걸음은 성급했고 눈빛에는 조바심이 담겨 있었어요. 그러나 대기실의 분위기를 느끼는 순간 걸음이 잠시 멈췄습니다. 선영과 지우의 시선이 자신에게 곧바로 집중된 걸 눈치챘기 때문이죠. 준혁은 순간적으로 표정을 정리하려 했지만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여기서 무슨 일이죠? 준혁이 침착한 척 물었습니다. 잠깐 이야기하고 있어요. 선영이 짧게 답했어요. 지우는 두 사람의 사이를 번갈아 바라보며 마음이 빠르게 흔들렸습니다. 대기실 안은 말 한마디 없이도 긴장이 가득 차 있었어요. 나레이션이 이어집니다. 선영은 잠시 눈을 감았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그녀는 준혁이 지우를 대하던 태도, 지우 아버지를 바라보던 눈빛, 친구들과 주고받던 행동까지 모두 정확하게 짚어냈습니다. 그 말들은 무겁고 차분했지만 하나하나가 준혁에게는 날카로운 지적처럼 꽂혔어요. 준혁은 처음에는 억지 미소를 지으며 상황을 부정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선영의 목소리에는 흔들림 없는 확신이 담겨 있었고 변명할 틈을 주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런 뜻이 아니었어요. 준혁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뜻이 없었으면 행동이라도 조심했어야 했죠. 선영의 답은 단호했습니다. 지우는 숨을 크게 들이켰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녀는 지금까지 이해하려 했던 모든 상황이 한꺼번에 무너지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준혁은 더 이상 변명하기 어려워지자 시선을 피했어요.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고 눈짓으로 스스로를 추스르려 했지만 표정은 이미 굳어 있었습니다. 지금 중요한 건 체면이 아니라 우리 딸이 어떤 대우를 받으며 살아갈지입니다. 선영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강했습니다. 그 말은 대기실 안의 공기를 완전히 가라앉혔습니다. 지우는 어머니의 말을 들으며 마음 깊은 곳에서 눌러왔던 불안이 실체를 드러내는 것을 느꼈습니다. 대기실 밖에서는 하객들의 웅성거림과 스태프들의 무전기가 계속 울리고 있었어요. 결혼식은 시작을 재촉하고 있었지만 이 방 안에서는 전혀 다른 사건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선영은 마지막으로 깊은 숨을 쉬고 결혼식 중단 결심을 마음속에서 굳게 닫았습니다. 그 결심은 더 이상 뒤로 물러설 수 없는 결정이었죠. 지우는 어머니의 눈빛을 바라보며 처음으로 이 상황이 정말로 큰 변곡점이 되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모든 긴장이 한 곳으로 몰리며 이 순간 이후로 결혼식은 더 이상 예전 그대로 흘러갈 수 없게 되었어요. 호텔 복도에서는 이미 하객들이 착석을 마치고 웅성거리고 있었어요. 밝은 조명과 음악이 흐르고 있었지만 그 분위기는 대기실에서 벌어지는 일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진행팀은 신랑 신부 입장을 위해 무전을 주고받으며 빠르게 움직였죠. 그러나 선영은 그 흐름을 따라갈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녀는 굳은 표정으로 호텔 코디네이터에게 다가가 결혼식 중단을 요청했습니다. 코디네이터는 처음에는 잘못 들은 줄 알고 눈을 크게 떴어요. 다음으로는 일정이 지연된다는 의미로 받아들였지만 선영의 표정이 단순한 지연이 아니라는 사실을 금세 눈치챘습니다. 지금 중단이요? 코디네이터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오늘 이 상태로는 결혼식을 진행할 수 없습니다. 선영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하객들이 이미 입장하고 계셔서 혼란이 생기더라도 멈춰야 할 때가 있습니다. 선영은 흔들림 없이 대답했습니다. 코디네이터는 당황하며 무전을 들고 진행팀에게 연락을 넣기 시작했어요. 그의 손끝은 떨렸고 진행표는 급히 다시 열린 채 흔들렸습니다. 신부 측에서 상황 조정 필요합니다. 잠시 지연 공지 부탁드립니다. 무전기 너머로 직원들의 어수선한 반응이 흘러나왔어요. 하객들은 이유를 모른 채 기다리기 시작했고 몇몇은 자리에서 일어나 복도로 나와 상황을 살폈습니다. 준혁 부모는 급히 선영을 찾아왔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이렇게 갑자기 아버지가 다급하게 말했어요. 결혼식 중단이라니 혹시 오해가 있는 건 아닌지 어머니도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선영은 한순간도 감정에 치우치지 않고 차분하게 상황을 설명했어요. 오해가 아닙니다. 아드님이 보여준 여러 행동, 그건 결혼식 당일의 스트레스로 넘길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두 사람은 말을 잇지 못하고 서로를 쳐다봤습니다. 지우 아버지도 조심스럽게 다가왔어요. 그는 선영의 표정을 본 순간 어떤 말보다도 먼저 상황의 심각함을 느꼈습니다. 여보, 정말 괜찮겠어? 아버지는 조용히 물었어요. 우리 딸이 앞으로 살아갈 삶이에요. 지금 이 순간을 그냥 넘기면 안 됩니다. 선영은 단단한 눈빛으로 답했습니다. 아버지는 그제야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고 선영의 결정을 뒤에서 지지하겠다는 듯 그녀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호텔 측은 큰 혼란을 막기 위해 하객들에게 잠시 점검 중이라는 안내를 돌렸습니다. 그러나 익숙한 결혼식 풍경과 달리 몇몇은 불안한 표정으로 서로 이유를 묻기 시작했죠. 하객들 사이에서도 무슨 문제 생긴 건가? 왜 이렇게 늦지? 라는 말들이 흘러나왔습니다. 스태프들은 최대한 침착함을 유지하려 했지만 복도 전체에는
긴장감이 가득했습니다. 그때 문이 다시 열렸고 준혁이 복도에서 상황을 파악하듯 주위를 둘러보며 나타났습니다. 그의 걸음은 어색하게 흔들렸고 부모가 선영과 이야기하는 장면을 보고 순간 얼굴이 굳었어요. 지금 진짜 중단이라는 거예요? 준혁은 믿기지 않는다는 듯 물었습니다. 당신의 행동이 원인입니다. 선영은 짧고 명확하게 말했다. 그게 그 정도로 문제 삼을 일인가요? 준혁은 자신의 체면을 지키려 애쓰고 있었죠. 지우는 대기실 문가에 조용히 서서 그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흔들렸지만 더 이상 스스로를 속이거나 현실을 외면하려 하지 않았어요. 이 상황을 피한다고 사라지는 게 아니구나. 지우는 천천히 손을 내려놓으며 결심의 숨을 내쉬었습니다. 혼란과 조용한 울림이 뒤섞인 복도 한가운데에서 결혼식은 사실상 멈춰섰어요. 그리고 그 중심에는 더 이상 누구의 체면이 아닌 지우의 삶을 지켜내기 위한 선영의 단단한 결심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복도는 이미 혼란이 퍼져 있었어요. 하객 몇 명은 로비로 내려가며 소문을 퍼뜨렸고 스태프들은 서로 눈짓을 주고받으며 상황을 파악하려 애쓰고 있었죠. 준혁 부모는 선영 앞에서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한 채 불안한 눈빛만 교환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표정에는 당혹과 두려움이 동시에 깔려 있었어요. 선영은 흔들림 없는 자세로 두 사람을 바라보며 조용히 숨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태도는 감정이 아닌 분명한 판단을 기반으로 움직이는 사람이 보여주는 무게였어요. 복도 전체가 조용해지는 순간 준혁이 다시 앞으로 걸어와 부모 옆에 섰습니다. 그의 신경질적인 표정은 이미 흐트러져 있었고 입술 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이건 너무한 거 아닙니까? 준혁이 말했어요. 지금 중요한 건 당신의 감정이 아닙니다. 선영은 고개를 들며 담담하게 답했어요. 결혼식이 이렇게까지 사람들 다 보고 있는데 준혁은 체면을 잃는 상황에 당황한 듯 했습니다. 사람들 눈보다 먼저 우리 딸이 어떤 대접을 받아야 하는지가 먼저입니다. 선영의 말투는 흔들림이 없었어요. 지우는 복도 끝에서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그녀의 걸음은 조심스러웠지만 주저함은 없었어요. 아버지는 그 모습을 걱정스럽게 바라보며 뒤에서 따라왔고 준혁 부모는 지우가 다가오는 것을 보고 자세를 곧바로 바르게 세웠습니다. 지우가 가까이 설 때 복도에서는 누구도 대화를 멈추지 못할 만큼 묵직한 정적이 내려앉았습니다. 그녀는 준혁을 바라보며 숨을 한 번 내쉬었어요. 지우야, 준혁이 불안하게 중얼거렸습니다. 우리가 왜 여기까지 왔는지 다 보고 들었어. 지우의 목소리는 떨리긴 했지만 단단했어요. 난 오늘 너의 모습이 우리가 함께할 미래는 아니라는 걸 알게 됐어. 잠깐만, 그건 준혁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준혁 부모는 사태가 걷잡을 수 없는 방향으로 흘러가자 결국 한 걸음 앞으로 나섰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가 제대로 가르치지 못해 어머니가 떨리는 손을 모으며 말했어요. 아버지도 고개를 깊이 숙였고 그 모습은 진심 어린 사과처럼 보였습니다. 주변 친척들은 멀리서 그 장면을 바라보며 웅성거리기 시작했죠. 그들의 시선 속에서 준혁은 점점 더 압박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결국 준혁은 두 손을 꽉 쥐었다가 천천히 풀었어요. 그의 어깨가 크게 흔들린 후 그는 바닥을 바라보며 천천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복도 전체가 순간적으로 조용해졌어요. 지우는 놀란 듯 숨을 들이켰지만 그 모습이 모든 걸 해결해주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준혁은 떨리는 목소리로 사과를 내뱉으려 했지만 말은 쉽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지우야, 미안하다. 다시는 준혁의 말은 흐릿하게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지우는 고개를 저으며 뒤를 물러섰어요. 지금의 사과로 모든 게 지워지는 건 아니야. 그녀의 말은 조용했지만 확고했습니다. 준혁 부모는 아들의 모습에 눈물을 머금었지만 그 누구도 앞으로 나서 상황을 되돌릴 수 없었어요. 주변에 모인 사람들은 숨을 죽인 채 이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죠. 선영은 마지막으로 긴 호흡을 내쉬며 결혼 연기를 단호히 선언했습니다. 그녀의 결정은 흔들림 없이 명확했고 누구도 반박하지 못했습니다. 지우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다시 뜨며 자신이 지금 어떤 길을 선택하고 있는지 스스로 확인했어요. 그리고 한 발 뒤로 물러서며 새로운 결정을 향해 조용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그 순간 결혼식은 완전히 멈춘 채 뒤엉키던 모든 감정이 차분하게 가라앉기 시작했어요. 며칠이 지나고 결혼식장의 소란이 조금씩 잦아든 뒤 지우와 선영은 조용한 카페 한쪽 자리에 마주 앉아 있었어요. 창밖에는 늦은 오후 햇살이 천천히 건물 사이로 스며들고 있었고 카페 안은 한산했습니다. 지우는 따뜻한 커피를 두 손으로 감싸쥐며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 며칠 동안 많은 일이 머릿속을 오갔고 마음은 여러 번 무겁게 흔들렸죠. 선영은 딸을 바라보며 담담하고 차분한 눈빛으로 기다렸습니다. 서두르지 않고 판단을 강요하지도 않으며 그저 지우가 스스로 정리할 시간을 존중하는 모습이었어요. 엄마 지우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응, 말해봐. 선영이 부드럽게 대답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날 멈춘 게 잘한 것 같아. 엄마도 그렇게 생각해. 나레이션이 이어집니다. 지우는 한동안 아무 말 없이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바람이 스치는 나뭇잎 소리가 그대로 마음 안으로 스며드는 듯 했어요. 그녀는 지난 며칠 동안 직장 동료들과 상담을 나누고 스스로의 감정도 깊이 들여다보았습니다. 결혼식 하루 앞만 보던 시야가 넓어지며 평생을 함께할 사람이란 무엇인지 다시 생각하게 되었죠. 준혁은 여러 번 메시지를 보내왔지만 지우는 그 메시지를 읽고도 쉽게 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사과는 감정적인 흔들림을 만들었지만 다시 과거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결론이 조용히 마음속에 자리 잡았습니다. 며칠 전 준혁 부모도 진심 어린 사과 메시지를 보냈어요. 하지만 지우는 그들에게도 일정한 거리를 두었습니다. 그날의 사건이 단순한 돌발 상황이 아니라 감춰진 문제들이 드러난 결과라는 걸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죠. 선영은 딸이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단단해지는 모습을 보며 조용히 마음속으로 안도했습니다. 그날 오후 지우 아버지가 작은 식탁에 가족끼리 모이자고 연락해 왔습니다. 세 사람은 소박한 음식을 앞에 두고 오랜만에 조용한 대화를 나눴어요. 아버지는 지우의 손을 잡으며 잘 버텼다고 말했죠. 그 말은 어떤 위로보다 더 큰 힘이 되었어요. 지우는 그동안 결혼 준비 과정에서 잠시 잊고 있던 가족의 존재를 다시 떠올렸습니다. 지우는 그날 밤 스스로에게 작은 다짐을 했어요. 내 마음을 무너뜨리는 관계를 위해 평생을 걸 수는 없다. 그 다짐은 두려움이 아니라 단단한 의지에서 나온 것이었죠. 며칠 뒤 지우는 준혁에게 마지막으로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그 메시지는 짧았지만 분명한 내용이었습니다. 우리의 결혼은 여기서 멈추는 게 맞아요. 그리고 그 메시지를 보낸 뒤 지우는 조용히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카페 창밖에서는 석양이 천천히 물러가고 있었어요. 선영은 지우의 손등을 살며시 잡으며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지우는 어머니의 손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들어 앞으로 펼쳐진 길을 바라보았어요. 미래가 당장 명확하게 보이는 건 아니었지만 적어도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선택을 했다는 확신은 분명했습니다.
이야기는 지우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카페 문을 열고 밖으로 걸어 나오는 장면에서 끝나요. 어둡지 않은 표정, 흔들리지 않는 발걸음, 그리고 새로운 삶을 향한 담담한 의지. 그녀는 이제 누군가의 기대가 아니라 스스로 선택한 삶을 향해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